안녕하세요. 합격스킬입니다. 꽃이 피는 4, 5월에 보통 교육 실습을 많이 나가죠. 교육 실습은 그동안 공부했던 이론을 바탕으로 자기 교과를 직접 가르쳐보고 학생들과 소통하며 교직권을 정립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교육 실습 기간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 그 후에 탄력을 받아 능동적으로 공부할지 아니면 슬럼프를 겪으며 수동적으로 시험만 기다릴지 나뉠 수 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그건 바로 교육 실습 기간에 공부를 아예 손에서 놓기 때문입니다. 1, 2, 3월은 다들 버프 받아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쟤도 열심히 하니까 나도 열심히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죠. 연간 패키지 강의도 끊고 계획도 세워서 나름 자기 페이스대로 맞춰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교육 실습만 가면 그동안 열심히 했던 이능 공부는 뒷전으로 밀려 거의 신경 쓰지 못하고 방치하게 되는데요. 이 지점이 초수생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에 공부를 아예 놓아버리면 그동안 쌓았던 공부 습관과 리듬이 한꺼번에 무너져 실습을 끝내고도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실습을 마쳤더라도 그 여파 때문에 공부를 한동안 못하거나 아예 무너져서 시험조차 치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저도 종종 목격하곤 했습니다. 물론 교육 실습 기간에 수업을 관찰하고 준비하고 학생들과 교감하는 것은 1순위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교육 실습 기간에도 조금만 더 계획을 세우고 준비한다면 앞에서 말한 상황들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교육 실습 기간에 공부를 손에 놓지 않으면서도 실습 후 다시 순조롭게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올해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이 채널을 보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당연히 임용 합격이라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습을 하게 되면 신기하게도 이 중요한 목표를 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순간순간 집중하며 과제를 수행하는 게 지금 당장의 목표이긴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교육 실습은 교사가 되기 위한 과정 중의 한 지점이지 최종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실습 하나만 바라보고 오로지 실습만 신경 쓴다면 1월부터 3월까지 쌓았던 공부 습관과 리듬이 아예 깨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께 실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소 1시간 정도는 임용 공부의 시간을 투자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 또한 교육 실습을 가기 전에 많은 합격수기를 보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요. 놀랍게도 합격수기에는 공통적으로 실습을 마치고 나서의 후유증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실습에 올인하고 몰입한 나머지 그 후유증으로 인해 원래의 공부 습관으로 돌아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정말 심하면 그 해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격생들과 같은 절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실습 기간일지라도 매일 조금씩은 임용 공부를 하자. 실습 기간에 주어지는 과제의 양과 수업 준비 난이도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공부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하루 1시간에서 많게는 2시간 정도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저는 하루 1시간 30분 정도를 목표로 삼았었고요. 교육학 40분, 전공 40분에서 50분 정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어떤 날에는 교육학을 빼고 전공만 1시간 넘게 공부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과목을 얼마나 공부할 것인지는 본인이 편한 대로 정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는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에는 암기할 내용을 조금씩 보기도 했습니다. 미리 만들어둔 암기 카드가 있다면 그것을 활용해도 좋고요. 암기할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놓고 틈틈이 볼 수도 있겠죠. 내용을 완벽히 암기해야겠다는 강박관념을 가졌던 것은 아니고요. 단순히 공부 리듬을 잃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조금씩이라도 암기할 내용을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얼마나 볼 것인지도 고민이 들죠. 이럴 때는 욕심부리지 말고 시간도 얼마 없으니 교육학과 전공에서 한두 가지 영역 정도만 정해보세요. 저는 교육학에서 교육심리와 교수학습 파트를, 그리고 전공에서는 지적장애와 행동수정 파트를 선택했었는데요. 선택 이유는 그나마 공부했던 이론 중에서 학교 현장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과목이라 생각해서였습니다. 또한 영역을 정했다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내용 전부를 다 본 것은 아니고요. 영역 내에서도 지금 당장 사용하기 좋거나 수업 또는 생활지도와 관련 있는 내용만 쏙쏙 골라서 보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공부에 대한 부담감도 낮아서 꾸준히 매일 보기가 좋더라고요. 공부 장소, 이것 또한 정말 중요한데요. 저는 대학 내내 기숙사와 도서관을 오가며 공부했기 때문에 집에서 공부하는 것이 익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공부하면 엄마가 차려주는 밥 맛있게 먹고 그대로 누워서 잘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5분 거리 내의 자취방을 구해서 한 달 동안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자취방을 구했다 하더라도 감시하는 사람이 없으면 오히려 더 나태해질 수 있기에 공부는 자취방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인 대학 도서관에서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도서관을 바로 가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퇴근한 후 바로 도서관에 가서 공부와 다음날 수업 준비를 병행했습니다. 저처럼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취방을 구하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만약에 퇴근하고 집에서 퍼질 것 같은 예상이 든다면 그 예상을 현실로 그대로 직시하지 마시고요. 계획과 준비를 통해 미래를 의도적으로 바꿔보세요. 가까운 독서실이나 도서관에서 의무적으로 한두 시간 정도는 공부를 하고 수업 준비나 실습 과제까지 하고 온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임용 공부와 실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 실습 기간에 최소 1시간 이상씩 공부했더라도 예전의 공부 습관대로 바로 돌아오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실습을 마치고 하루 이틀 정도는 푹 쉬시고요. 그 후에는 공부 시간을 서서히 늘려가면서 예전 공부 컨디션까지 천천히 페이스를 끌어올릴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닌데, 난 바로 예전처럼 공부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몸은 또 그렇게 빨리 적응을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공부 첫날은 2시간, 다음날은 3시간, 그 후부터는 차츰 1시간씩 늘려나가도 일주일이면 원래 공부 시간과 패턴으로 충분히 돌아올 수 있습니다. 괜히 무리해서 했다가 다시 지쳐서 2, 3일을 몸져 두기보다는 서서히 적응시켜 나가면서 원래의 공부 리듬을 찾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이상으로 교육 실습 기간에도 공부를 놓지 않는 방법과 온전히 복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가능한 한 많이 배워오세요. 학교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진공청소기 마냥 다 빨아들이겠다는 심정으로 눈과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습 기간에 겪었던 경험과 상황들이 2차 수업 실현과 면접에 큰 자양분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실습 기간에 정립한 교직관이 합격 후 교직 생활에 있어서도 큰 방향으로 남게 되더라고요. 저 또한 실습 기간에 참관했던 선생님의 수업을 보면서 이런 수업을 해야겠다, 이런 선생님이 되어야겠다 라는 다짐을 했었는데요. 물론 지금도 그 모습에 완전히 다가가지 못하고 부족하긴 하지만 그때 세웠던 교직관에 부합하는 그런 교사가 되려고 늘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다시는 오지 않을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는 이 교육 실습 기간, 순간순간 소중하게 여기며 행복한 추억 쌓기를 바라고요. 실습 과정 자체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합격이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들을 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나태해지는 걸 방지하고 이 방법들을 통해 공부 리듬을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은 실습 전이나 도중에 자기의 최소 목표를 댓글로 적어놓고 자신만의 성질을 만들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영상 마치며 선생님들의 교육 실습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